안녕하세요. 저는 고모라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는 여자입니다. 저희 고모들은 워낙에 이기적이라 자기들 생각밖에 못하고 가족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전 오늘 더 이상 고모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지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저희 아빠가 3남매 중 유일한 아들이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공무원이셨고 엄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한우 식육식당 일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애미야. 식당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뭘 또 집안일을 하고 있어. 내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구수하게 끓여줄 테니까 넌 좀 앉아서 쉬고 있어라. 어머님, 저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식당에서 같이 일하고 오셨잖아요. 그래도 젊은 제가 체력이 더 좋으니까 그냥 제가 하게 놔두세요.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진 엄마가 감기라도 걸리시면 직접 꿀물이라도 타주시고 얼마나 애지중지 예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와 남동생도 엄청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늘 화목해서 좋았는데 고모들이 집에 올 때만큼은 짜증날 때가 많았어요. 고모들은 결혼하고 서울에 가서 사는데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맨날 저희 엄마를 시켜먹는 거예요. 올케,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올케 엄청 예뻐하지만 난 다른 거 알지? 난 손님이니까 나한테 손님 모시듯이 잘해. 알았어? 고모들은 저희 엄마를 식모 부리듯이 하는 걸로도 모자라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도 맨날 철없는 행동만 했습니다. 툭 하면 자꾸 돈을 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엄마, 나 이번에 가방 좀 사게 돈 좀 줘봐요. 아니, 우리 동네 다른 엄마들은 다 비싼 명품백 들고 다니는데 나만 싸구려 가방 들고 다니니까 체면이 안 살잖아요. 게다가 가끔씩은 고모들과 같이 온 사촌 동생들이 저희 물건을 뺏어가기도 했는데 그때도 고모들은 저희 보고 양보하라고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둘째 고모는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된 저한테 외모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영애야, 넌 나중에 너네 엄마한테 성형시켜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보니까 넌 쌍꺼풀도 좀 하고 코도 좀 세워야 돼. 여자애가 얼굴이 그게 뭐니? 고모, 제 얼굴이 뭐가 어때서요? 그러는 고모는 일단 얼굴도 얼굴이지만 살부터 빼셔야겠는데요? 뭐야? 이게 버릇없이 어디서 어른한테 지적질이야? 너 진짜 고모한테 혼나볼래? 고모들이 하도 그러니까 전 고모들이 집에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고모들은 제가 커갈수록 계속해서 사촌들과 절 비교하면서 저를 질투하더라고요. 사촌 오빠는 2년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4년제에 들어가니까 첫째 고모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워낙 효자라서 엄마가 학비 대느라 힘들까봐 일부러 2년제 들어간 거야. 영애는 4년제 들어갔다고 마냥 좋아하는 것 같은데 4년제가 뭐 별거니? 그거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잖아. 제가 사촌 오빠 공부 못하는 걸로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저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대학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하루는 집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휴대폰을 가져오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영애야, 휴대폰으로 전화를 어떻게 거는 거였더라? 내가 분명히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낼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건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할머니는 다음날 저한테 또 똑같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게다가 이상하게도 자꾸 했던 말을 또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할머니 때문에 저희 집이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할머니가 혼자 외출하셨다가 집에 오는 길을 잃어버리셔서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아빠가 엄청 충격을 받아서 할아버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이상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자꾸 했던 말도 또 하시고 이젠 집까지 잘 못 찾아오시는데 이거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저희 아빠가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충격적이게도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가족들 모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엄마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할머니를 돌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치매에 걸려서 아이가 된 할머니가 엄마를 곤란하게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분명히 1시간 전에 밥을 드셨는데도 또 드신다고 하고 하도 배고프다고 하셔서 엄마가 밥을 차려드리면 또 먹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시는 거예요. 어머님, 방금 전까지 배고파서 저보고 밥 차려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반찬 차려놨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언제 밥 차려달라고 했어? 나 밥 먹기 싫어. 나 밥 먹기 싫단 말이야. 하지만 저희 엄만 짜증 한 번 안 내고 조용히 밥상을 다시 치우셨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소파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까 낮에 할머니가 예쁜 옷이 입고 싶다고 엄마 옷을 다 꺼내서 입으시더라고. 그러다가 옷이 좀 늘어나고 단추도 뜯어졌길래 수선 좀 하고 있었어. 아휴, 할머니도 참. 근데 엄마는 할머니가 엄마 옷을 그렇게 망가뜨리는데도 말리지도 않으셨어요? 예쁜 옷 입고 싶으시다는데 입게 해드려야지. 엄마 옷 입고 거울 앞에 서서 공주처럼 한 바퀴 도시는데 참 아이 같고 귀여우시더라.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아빠가 평소에 가족을 위해 애써주시는 엄마한테 고맙다면서 퇴근길에 꽃다발을 사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그 꽃다발을 확 낚아채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우와, 이 꽃 내가 가질래? 예쁜 꽃이니까 내가 가질 거야. 그러자 이번엔 제 남동생과 할아버지가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그거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예요. 엄마 옷도 마음대로 뺏어 입으시면서 꽃다발까지 뺏어가시면 어떡해요. 그래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며느리한테 사준 꽃을 당신이 왜 뺏어가? 그렇게 꽃이 갖고 싶으면 내가 새로 사줄 테니까 그건 얼른 우리 며느리한테 돌려줘. 싫어. 이거 내가 가질 거란 말이야. 내 꽃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말어. 할아버지가 억지로 그 꽃다발을 뺏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꽉 잡고 놔주지 않으시는 바람에 결국에 꽃다발이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저희 엄만 화 한 번 안 내시고 떨어진 꽃잎들을 하나하나 주워서 집에 있던 유리병에 담아 할머니한테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꽃 여기 있어요. 꽃이 시들면 제가 애들 아빠 보고 다시 사러 갈 테니까 안심하세요. 지금 갖고 계시는 꽃다발도 제가 꽃병에 예쁘게 꽂아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항상 감싸주시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저희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애미야, 정말 고맙다. 세상에 시애미가 치매에 걸려서 저렇게나 피곤하게 하는데 어쩜 그렇게 화도 한 번 안 내고 웃으면서 잘해줄 수가 있니? 내 살다 너처럼 대단한 며느린 처음 보는구나. 그런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와중에도 저희 고모들은 완전히 할머니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보다 더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빠가 고모들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나들 우리 어머니가 걱정되지도 않아? 어떻게 딸이 돼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괜찮으신지 보러 오지도 않을 수가 있어? 참나, 너랑 올케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걸 신경 써야 돼?
그리고 우린 딸이잖아, 딸. 딸은 결혼하면 출가외인인 거 몰라? 네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아들인데 당연히 네가 알아서 해야지. 게다가 어쩌다 한번 저희 집에 올 때도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애처럼 행동하면 확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한 번은 할머니가 밥을 드시다가 국을 엎질러 둘째 고모 옷에 흘린 적이 있었는데 둘째 고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유 진짜 밥을 먹을 거면 얌전히 먹어야지. 왜 국을 쏟고 난리예요?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이 고생한다더니 아유 내가 엄마 때문에 진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 고모한테 호통을 치시더군요. 너 지금 네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엄마가 아파서 그런 건데 이해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딸이 돼서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릴 수가 있냐고. 아이 짜증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걸려도 치매에 걸리냐고요. 아휴 기분 나빠서 집에 가던지 해야지 원. 옷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밥맛도 뚝 떨어지네. 게다가 고모부들도 저희 집에만 오면 자꾸 빨리 집에 가자고 하고 저희 사촌들도 어느 순간부턴 아예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고모네 가족들이 없을 땐 저희 집이 늘 평화로웠어요.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시긴 해도 엄청 심한 편은 아니시라 심각한 사고는 안 치셨거든요. 그렇게 전 따뜻한 집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많이 느끼며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아빠를 따라 공무원이 되고 싶은 마음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으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애 키우면서 계속 일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 후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에 합격하니까 저희 가족들이 모두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누나, 공무원 합격한 거 정말 축하해. 역시 누난 열심히 하는 만큼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어. 그래 영애야, 정말 잘했다. 이 할아버지가 너 합격한 기념으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보렴.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고모들은 겨우 공무원이 뭐냐면서 비아냥거리더군요. 그렇다고 저희 사촌들이 엄청 잘난 것도 아니고 다들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을 뿐인데도요. 그런데 하루는 둘째 고모가 오랜만에 집에 와선 할아버지한테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생활비가 좀 모자란데 생활비 좀 주시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 그이 벌이가 좀 시원치 않아서 엄청 쪼들린단 말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천만 원만 주세요. 뭐 2천만 원? 급한 생활비 몇백만 원이면 몰라도 무슨 2천만 원을 달라고 해? 아니, 이번에 우리 차도 너무 낡아서 바꿀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돈으론 차 바꾸기엔 좀 모자란데 새 차 사는데 돈도 좀 보태고 밀린 공과금도 좀 내야 돼서 그래요. 아버진 딸이 사위랑 같이 낡은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났으면 좋겠어요? 둘째 고모가 하도 집요하게 조르니까 결국엔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돈을 주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돈을 뜯어가는 건 둘째 고모뿐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첫째 고모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와선 할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애들 아빠 몰래 어디다가 투자를 좀 했는데 하필이면 그걸 사기당해버렸단 말이에요. 애들 아빠가 그 돈 원상복구 안 시켜놓으면 이혼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메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돈 좀 대신 물어줘요. 네? 그런데 저희 고모들은 할아버지한테 맨날 돈을 요구하는 걸로도 모자라 저희 살림살이도 거덜내려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저희가 사놓은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도 다 훔쳐가고 냉장고를 뒤져서 반찬까지 싹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평소에 싫은 소리 잘 안 하는 저희 엄마가 한마디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형님, 냉장고에 있는 걸 그렇게 다 가져가시면 저희는 뭐 먹어요? 서울 사셔서 집 근처에 반찬 사 먹을 곳도 많으실 텐데 굳이 저희 걸 가져가셔야겠어요? 참나, 가족끼리 반찬 좀 나눠 먹을 수도 있지 왜 그래? 어차피 올캔 우리 엄마 돌봐준다는 핑계로
집에서 놀고 있잖아. 아이, 그럼 시간 많은 사람이 집에서 반찬 또 만들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그 와중에 저희 할머니의 치매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젠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셔서 절 볼 때마다 맨날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접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할머니한테 제 이름을 100번도 넘게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는 30대 초반의 지인의 소개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차로 25분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부터 엄청 자상했던 남편이 결혼 후에도 저희 집에 무척이나 잘하더라고요. 친정에 갈 때마다 꼭 사소한 거라도 할머니한테 드릴 선물을 사가는 거예요. 할머니, 붕어빵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오늘 제가 붕어빵 많이 사왔으니까 호호하고 불어서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내가 붕어빵 좋아하는지 총각이 어떻게 알았대? 그나저나 총각 이름이 뭐요? 네 집 아들인지 몰라도 참 듬직하게 생겼네. 그런데 저희 남편이 할머니한테 너무 잘해드리니까 할머니가 매번 남편의 이름을 까먹으시면서도 남편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 갈 때마다 할머니가 남편 보고 자꾸 밖에 같이 나가자고 조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할머니 손을 잡고 집 앞에 산책을 하는데 따라 나오신 할아버지랑 저희 엄마가 엄청 흐뭇하게 지켜보시더군요. 아이고, 영애 네가 정말 좋은 남편을 얻었구나. 남자가 결혼해서 처가집에 저렇게까지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 요즘에 네 할머니가 우리 손주 사일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내가 다 고맙더라고. 저희가 집에 가려고 할 때도 할머니는 제 남편더러 가지 말고 같이 더 놀자고 조르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할머니가 주무실 때까지 말동무도 해드렸답니다. 할머니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데도 차분하게 들어주고 할머니가 잠에 드시면 직접 이불을 덮어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도 저희 남편을 엄청 예뻐하고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과 살면 살수록 제가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저희 집에 엄청 잘했지만 저희 시댁 식구들도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주셨거든요. 한 번은 시댁에 갔더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누이들이 짜잔하고 나타나면서 이러더라고요. 새언니, 어때요? 완전 맛있겠죠? 오늘 새언니가 온다고 하길래 저희가 엄마랑 같이 한번 만들어봤어요. 지난번에 새언니가 저희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주셨으니까 이번엔 저희가 똑같이 새언니한테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아휴, 그래도 그렇지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네요. 역시 우리 아가씨들이 최고예요. 그쵸? 우리가 최고죠? 사실 우리가 새언니랑 같이 입으려고 커플티도 사왔거든요. 엄마랑 우리랑 새언니랑 넷이서 여자끼리 커플티 맞춰 입고 놀러 가요. 가서 사진도 많이 찍으면 좋잖아요. 저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고마워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시댁에 자주 방문하고 시부모님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시누이들한테도 자잘한 선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항상 평화롭던 저희 시댁과는 달리 저희 친정은 고모들 때문에 여전히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과 같이 친정에 갔는데 고모들이 와 있는 거예요.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거실에 대자로 들어누워선 또 저희 엄마를 부려먹고 있더라고요. 옳게 나 속 안 좋으니까 시원한 얼음물 좀 가져와봐. 아니면 속 좀 풀리게 콩나물국 좀 끓여오든가. 누나, 술을 마시려면 곱게 마셔야지. 왜 우리 집에 들어누워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하고 있어? 우리 집사람이 누나들 몸종이야? 왜 이렇게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냐고?
저희 아빠가 고모들한테 화를 내시는데도 고모들의 행동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태까진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돈을 뜯어가 놓고서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젠 저희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식아, 너 돈 좀 있냐? 나 딱 1,500만 원만 빌려주라. 내가 이번에 진짜 좋은 정보를 들었거든. 이번 기회 놓치면 큰 돈 생길 기회 날아가는 거라서 나 꼭 거기에 투자해야 된단 말이야. 누나, 지난번에도 그러다가 매형한테 이혼 소리 들어놓고서 또 그러고 싶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매형이 벌어오는 돈이나 아껴 쓸 생각해. 아휴, 내가 진짜 누나만 보면 속이 답답해 죽겠어. 게다가 고모들은 할머니가 말이라도 걸면 엄청 짜증을 내고 할머니를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혼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모습을 몇 번 보더니 하루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도대체 고모님들은 왜 저러시는 거야? 어떻게 맨날 와선 할아버지한테 돈 달라는 얘기만 하고 할머니가 아프신데 어떻게 저렇게 쌀쌀맞게 대하실 수가 있냐고. 아휴, 나도 모르겠어. 우리 고모들 나 어릴 때부터 저랬거든. 맨날 사고만 치고 나랑 내 남동생한테도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 그래서 난 고모들이 우리 집에 오는 날엔 고모들이랑 얼굴 마주치기도 싫어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적도 많다니까. 저도 고모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피도 안 섞인 남편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고모들만 빼면 저희 가족은 항상 행복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살면서 아들 한 명을 낳게 되었어요. 그 후 전 얼마 안 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임신 5개월 때쯤 할머니까지 모시고 가족끼리 나들이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치매가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주는 수준까지는 아니어서 가벼운 나들이는 가능했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거 좋아하시죠? 이번 주 주말에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같이 나들이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서 사진도 많이 찍을 거니까 오늘 저랑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요. 할머니도 얼른 나들이 가고 싶으셨는지 주말이 언제 오냐고 엄마한테 몇 번이나 물어보시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가 기다리셨던 행복한 주말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들이 가기로 한 날이 3일 정도 남았을 때 저희 집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거든요.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저희 아빠가 퇴근길에 화물차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 엄마랑 할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놈아. 이 애비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네가 먼저 가버리면 어떡하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냐고. 여보, 나랑 100년회로 하기로 했으면서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손주 대학 들어갈 때까진 나랑 건강하게 지내기로 약속했었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할머니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아가씨, 왜 다들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 큰일이라도 났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하늘나라로 떠났대요. 우리 아빠 나이가 아직 50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 엄만 너무 큰 충격에 실신까지 하시고 아주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와 남동생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래도 저희 남편이 옆에서 저희 가족들한테 힘이 많이 되어주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식이 끝난 후 저희 엄만 혼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어요. 당시 저희 엄마 나이가 57세였는데 아빠 없이도 끝까지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남편과 같이 친정에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엄만 마음이 너무 힘드셨는지 할머니 밥을 차려드리다가도 자꾸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본 할머니가 또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시더라고요. 나 밥 안 먹을래. 앞에서 우는 사람 보니까 밥 먹기 싫어졌어. 왜 밥상머리에서 울고 난리야? 그러자 저희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어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밥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제가 눈치 없이 그 앞에서 울었네요. 저 이제 안 올 테니까 얼른 밥 한 술 떠보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 고모들은 진상짓을 반복했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영애야, 내가 진짜 네 고모들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안 그래도 네 아빠 돌아가셔서 마음 아파 죽겠는데 네 고모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제가 도대체 고모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대로 얘기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고모들은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엄마한테 찾아와서 엄청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옳게, 이제 내 동생도 없으니까 그만 이 집에서 나가지 그래? 이제 내 동생 없으면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언제까지 여기서 빌붙을 거야? 설마 여기서 우리 부모님 모시는 척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옳게한테 재산 다 물려줄까 봐 그래? 괜히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당장 여기서 나가.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옳겐 그냥 이제 나가라고. 제가 너무 열받아서 고모들한테 찾아가서 따지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극구 말리시더라고요. 저까지 그랬다간 집안 싸움 크게 난다면서요. 솔직히 고모들 때문에 너무 화도 나고 아직 마음도 추스르지 못한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게 걱정돼서 자주 찾아가고 싶었는데 저도 출산이 가까워져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 하느라 엄마를 잘 신경 쓰지 못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저 대신 친정에 자주 가서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1년이 되었어요. 엄마가 집에서 제사를 한다고 하시길래 저도 아빠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남편과 같이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친정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먼저 와 있던 고모들이 저희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구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게, 내가 나가라고 한 거 못 들었어? 남편이 죽었는데도 계속 시부모 집에 붙어있는 속셈이 도대체 뭐야? 옳게 우리 아버지가 식육식당 하면서 모아놓은 돈 있으니까 그거 탐나서 이러는 거지?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욕심 많은 사람인가 보다. 겉으론 여우같이 착한 척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그동안 잘해드렸던 게 다 돈을 노리고 그랬던 거야? 순진한 줄 알았더니만 아주 상여우가 따로 없네. 그래 옳게, 우리 언니 말대로 이제 여우짓 그만하고 얼른 나가. 나 안 그래도 평소에 옳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우리 만식이도 없으니까 내가 옳게 얼굴 더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자 저희 엄만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러시더군요. 형님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저희 남편 기일이잖아요. 제사를 하러 오셨으면 조용히 제사만 하시지. 왜 또 저한테 이렇게 못살게 구시는 건데요? 우리가 언제 못살게 굴었다고 그래? 옳게도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자유를 찾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꺼지라고. 내 동생 재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옳겐 이제 여기 찾아오지도 마. 그러자 이번엔 할아버지까지 고모들을 말리고 나섰습니다. 이것들아, 제발 그만 좀 해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아주 속 시끄러서 살 수가 없다. 도대체 우리 며느리가 뭘 잘못했길래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게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 며느리를 괴롭힐 거냐고. 참나, 저희가 언제 괴롭혔어요? 그나저나 아버지, 맨날 옳게만 예뻐해놓고서
지금도 올케 편만 드시는 거예요? 아버지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가족은 올케가 아니라 우리거든요. 올케는 아버지 제사만 노리는 여우예요, 여우. 세상에, 고모들은 저희 엄마를 할아버지 재산이나 노리는 아주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고모들한테 소리를 빽 지르려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먼저 나섰습니다. 고모님들, 진짜 너무들 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자꾸 이렇게 막말하시는 겁니까? 저희 어머님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10년 동안이나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딸도 아니고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했으면 오히려 고모님들이 저희 어머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나, 자네가 쓸데없이 여기에 왜 끼어들어? 그렇게 자네 장모가 소중하면 자네가 데려가면 되잖아. 왜? 그건 또 하기 싫은가 보지? 아니요. 안 그래도 제가 저희 어머니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저요, 그동안 저희 어머님이 고모님들한테 온갖 수모 당하시는 거 보면서 가슴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계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동안 지켜봤던 것 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 제사날까지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이제 더는 안 되겠네요. 어머님, 저희랑 가요. 이제부턴 저희가 모실 테니까 더 이상 고모님들한테 저런 수모 겪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시자고요. 여보, 우리가 우리 어머님 모시자. 나 어머님 힘들어하시는 거 도저히 못 보겠어. 저희 엄마를 모시자고 하는 남편의 말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저희 엄마랑 사이가 좋긴 했지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고모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오히려 뻔뻔하게 소리를 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지금 당장 짐 싸서 데리고 가. 여긴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피도 안 섞인 남의 집 딸 얼른 데려가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주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더군요. 저희 엄마가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가족 취급도 안 해주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고모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보고 피도 안 섞인 남의 집 딸이라고요? 그래요. 우리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고모들과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집 딸이에요. 근데 고모들은 남의 집 딸인 우리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실 때 뭐 하셨어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잘 찾아오지도 않으셨잖아요. 게다가 뭐라고요? 저희 엄마가 할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요? 제발 어른이면 어른답게 말씀 좀 똑바로 하세요. 할아버지 재산을 노린 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오히려 고모들이잖아요. 툭하면 할아버지한테 와서 돈 뜯어간 거 기억 안 나세요? 야, 이게 어디서 버릇없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돈 필요해서 내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리고 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네 엄마만 예뻐하니까 우리도 서운해서 자주 안 찾아온 것뿐이야. 이게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따박따박 대들고 있어?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왜 우리 엄마만 예뻐했는데요? 고모들이 맨날 사고만 치고 철없이 굴 때 우리 엄마는 할아버지 식당에서 일도 돕고 평생을 같은 집에서 모시면서 잘해드렸다고요. 그렇게 할머니랑 할아버지 사랑이 받고 싶으셨으면 고모들도 똑같이 하셨어야죠. 전요, 어렸을 때부터 고모들이 이해가 안 되고 진짜 싫었거든요. 그런데 3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고모들이 이해가 안 가고 이젠 아예 상종도 하고 싶지 않네요. 우리 엄마는 우리가 모시고 갈 테니까 앞으로는 고모들도 우리 아빠 제사에 찾아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참나, 내 동생 제사인데 왜 나보고 오지도 말래?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오라 마라 하고 있어?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별로 슬퍼하지도 않으셨으면서 무슨 제사까지 챙긴다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 아빠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 괴롭히려고 온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저 솔직히 제 고모들 아니었으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그나마 저보다 어른이고 고모들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참은 거라고요. 저 이거 마지막 경고니까 다신 저희 엄마 괴롭히지도 마시고 저희 아빠 제사에도 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고모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저희 아빠 제사를
고모들 때문에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 제사를 제대로 다시 끝낸 후 엄마한테 집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이러시더군요. 영애야,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는 건 좀 그러니 나한테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렴. 내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갑자기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 결국 엄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마지막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주일 동안 그 집에 계셨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 시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정말 애틋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죄송해요. 전 어머님 아버님과 평생 같이 살고 싶었는데 형님들이 하도 저러시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래, 그 정도면 많이 참았지. 그런데 나한테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내 딸들이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내가 제대로 막아주지 못한 게 더 미안하지. 너도 알겠지만 우리 딸들이 내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 애들이 아니지 않니? 그래도 끝까지 못 버티고 이렇게 떠나는 거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아버님, 저 없어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 치매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고 나면 집에서 계속 혼자 지내셔야 되잖아요. 괜찮어. 내가 나이 많아도 아직 청정하니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이젠 너도 네 자식들이랑 편하게 살아라. 저희 엄만 밤에 잘 때도 할머니랑 같이 자고 할머니가 깨어있을 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이제 며칠 있으면 이 집 말고 다른 곳으로 가실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어머님 또래 친구분들도 많으니까 재밌게 잘 지내실 수 있죠? 저도 자주 찾아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친구들 많은 곳으로 간다고? 그러면 엄청 재밌겠네. 근데 난 아줌마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은데. 할머니는 저희 엄마가 며느리라는 걸 자꾸 까먹으셔서 아줌마라고 부르셨는데 아줌마 같이 있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펑펑 우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 저도 너무 가슴이 찡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 남편과 같이 엄마를 모시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시더군요. 애미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시집 와서 여태까지 시부모 모시고 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아버님. 저 하나도 고생 안 했어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이랑 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었는데요. 그나저나 아버님, 혹시라도 어디 아프시거나 혼자 있는 게 쓸쓸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세요. 아셨죠? 그래, 그엄마. 너도 가서 이젠 편하게 살거라. 제가 어렸을 땐 할아버지가 몸도 다부지고 근육질이셔서 엄청 큰 산으로 보였었는데 이젠 너무 나이가 드셔서 그냥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나이 들어 왜소해진 몸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진 저와 남편한테 엄마를 잘 모시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엄마가 차 안에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때도 저희 남편이 엄마를 위로해드렸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젠 저희가 있으니까 편하게 지낼 생각만 하세요.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사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젠 자식들한테 기대셔도 돼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남편의 결단 덕에 엄마를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안 그랬으면 저희 엄마가 고모들 등살에 평생 고통받으면서 사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저와 남편 보고 잠깐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희한테 웬 통장 하나를 내미시는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걸 왜 주시는 건데요?
그거 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다. 근데 이제 너희한테 필요할 것 같으니 한번 열어보거라. 그런데 그 통장을 열어본 전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엔 자그마치 2억 원이라는 돈이 찍혀 있었거든요.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이렇게 큰 돈을 주셨다고요? 그래, 내가 이제 너희랑 같이 산다고 했더니 너희 할아버지가 나보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면서 그 돈을 주시더구나. 내가 끝까지 안 받는다고 했는데도 내가 없었으면 너희 할머니도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면서 꼭 받아달라고 눈물로 부탁을 하시더라고. 더 못 줘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시는데 내가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아휴, 할아버지가 그러셨구나. 하긴 엄마가 그동안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몇십 년 동안 엄청 잘해드리긴 했잖아요. 할아버지도 그걸 아시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걸 거예요. 그나저나 이 돈을 받았으면 엄마가 쓰시지 왜 저희한테 주시는 건데요? 지금 너희 사는 집이 25평밖에 안 되는데 애를 둘이나 키우고 나까지 같이 살려면 너무 좁지 않니? 그러니까 그 돈 보태서 조금이라도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꾸나. 그나저나 박서방, 내가 자네한테 참 고맙네. 그때 그 자리에서 내 편을 들어주고 날 모시고 살겠다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러자 저희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러더군요.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그래도 사위인데 그 상황에서 어머님 편을 안 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저 앞으로 어머님 잘 모시고 살 테니까 앞으로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사위로서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주신 돈으로 34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를 모시고 산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희 집이 좁기도 하고 저와 남편도 벌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 남편은 엄마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사위 노릇을 잘하더라고요. 어머님, 요 앞에 전기통닭을 팔길래 어머님 생각이 나서 한번 사와봤어요. 제가 살만 발라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위해 퇴근길에 맛있는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어디 좀 뻐근한 것 같다고 하면 바로 파스를 가져다가 부쳐드리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남편 먹인다고 요리라도 하고 계시면 꼭 옆에 가서 돕는 거예요. 어머님, 음식 하실 땐 저도 불러주셨어야죠. 제가 이래봬도 조수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이고, 내가 자네 해주려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자네가 나서고 그러나? 자넨 그냥 편하게 앉아있다가 내가 해주는 음식이나 먹게.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원래 음식은 같이 만들면 더 맛있는 거잖아요. 제가 짜잘한 거라도 도울 테니까 뭐 해야 하는지 얼른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엄마가 집에만 계시다 보니 저희 애들도 좀 봐주시는데 남편은 매일 퇴근하자마자 바로 저희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지금부턴 저한테 다 맡기시고 얼른 쉬세요. 제가 애들 아빠인데 아빠 노릇은 제대로 해야죠. 얘들아, 아빠 없는 동안 할머니랑 잘 놀았어? 너희들 앞으로 할머니 말씀 잘 듣고 할머니 절대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렇게 저흰 고모들과 아예 안 보고 살며 저희 가족끼리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이 하도 저희 엄마한테 잘해드리니까 제 남동생도 저희 남편을 보고 배워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명절 때도 할아버지네 집에 가면 고모들과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찾아뵀어요. 저희 엄만 평소에도 할아버지한테 자주 찾아가 반찬도 갖다 드리고 하시는데 명절 때도 가자마자 할아버지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많이 심심하셨지요? 심심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라니까 왜 전화를 자주 안 하세요? 아유, 나 하나도 안 심심했어. 신문도 보고 TV도 보고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만. 그리고 요즘엔 동네 노인들이랑 가끔씩 막걸리도 마시고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심할 틈이 없더라고. 그러자 이번엔 저희 남편이 나서서 할아버지한테 이러더군요. 할아버지, 그래도 혹시나 심심하시면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돼요. 혹시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시거나 같이 뒷산에 산책이라도 할 사람 필요하시면 저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 아이고, 우리 손주 사위까지 이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너무 든든하네. 어쩜 내 주변에 이렇게 든든한 사람들만 있나 몰라. 아무래도 내가 전생에 공을 많이 세웠나 봐. 그런데 한 번은 엄마와 같이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할머니가 저희 엄마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줌마 혹시 나랑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아유, 어머님, 저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한 며느리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내 며느리라고? 나한테 며느리가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차차,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있긴 있었나 보다. 예전에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참 잘해줬었거든. 어찌나 예쁜지 오히려 우리 딸들보다도 더 사랑스러웠어. 근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내가 늙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지 원. 할머니가 본인 딸보다 며느리가 더 사랑스러웠다고 하시니까 저희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비록 치매 때문에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저희 엄마가 잘해주셨던 것만큼은 기억하시는 걸 보니까 할머니한테도 저희 엄마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나 보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뵈며 살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꼭 우리 할아버님처럼 될 거야. 아직도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셔서 매일같이 요양병원에 찾아가시잖아. 난 할아버님처럼 당신이랑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부부가 되고 싶어.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항상 양가 부모님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당신 식구들 덕분에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 저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가족들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저도 시댁 식구들한테 누구보다도 더 잘해드릴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듣기론 고모들이 아직도 가끔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할아버진 한 푼도 안 주고 앞으로는 아예 오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더군요. 저희 남편이 저희 가족들을 보고 배운 게 많다고 얘기한 것처럼 저도 저희 고모들을 보고 참 배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절대 저렇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거든요. 아마 고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했던 걸 보고 자란 사촌들도 나중에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저희 고모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후회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땐 이미 늦어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겠죠. 전 앞으로 고모들은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하고만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행복한 연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